자, 그러면 두 번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안녕하세요. 선생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선생님은 은곡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한득재 선생님이신데요. 오늘은 함께 그리는 통일시대 국어, 패들렛,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문서, 설문지를 이용해서 남북한 문화와 언어의 이질성, 동질성 관련된 프로젝트 수업을 하셨던 걸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제가 원래 한득재 선생님 수업을 소개하려고 북한 사투리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아까 한득재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요. 과감히 내려놓고. 그러면 유익하고 즐거운 수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시흥의 은곡중학교 교사 한득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되게 떨리네요. 저희 사회자 선생님이 재미있게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떨릴까봐 하라고 할 걸 그랬네요. 지금 조금 후회되는데. 네. 그러면 제 수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수업은 함께 그리는 통일시대 국어라는 수업인데요. 제 수업을 한 문장으로 소개하자면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탐구하는 주제 탐구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의 특징은 문법 단원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말하기, 쓰기 관련 성취 기준을 재구성한 수업이고요. 또 원격 수업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구글 도구와 패들렛을 사용한 블렌디드 러닝 형태의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남북한 청소년 말모이라고 하는 작년 7월 정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활용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성취 기준과 연결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원의 이제 중심이 되는 성취 기준은 통일시대 국어에 관심을 갖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성취 기준에 이제 두 가지 말하기 관련 성취 기준과 또 두 가지 쓰기 관련 성취 기준을 이렇게 재구성 을 했는데요. 이 단원을 이제 2월에 동학년 선생님과 재구성하면서 이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같이 의견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북한 언어의 특징을 이제 문법적으로 좀 접근하지 말고 이 문화와 언어의 밀접한 관계를 좀 고려해서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북한 언어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자라는 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태도 형성과 관련된 단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탐구하고 발표하는 형태의 이제 프로젝트 수업으로 설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하는 것, 그다음에 보고서 쓰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수업의 흐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수업의 흐름을 이제 단계별로 소개하면 이제 첫 번째는 남북한 청소년 말모이 책을 읽고 북한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책이 이제 기존에 이제 북한 관련 어휘를 다룬 책하고 좀 다른 점이 어휘와 어휘의 뜻이 이렇게 실려 있는 책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이 책은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도 그 어휘와 관련된 문화를 좀 자세히 소개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청소년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이제 5꼭지로 나누어서 뭐 일상생활이라든가 스포츠 관련된 거, 정치, 학교생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함께 읽고 아이들하고 주제를 좀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걸 다 하고 나서는 이 책을 토대로 관심을 갖게 된 북한 청소년 문화 중에 하나를 주제로 삼아서 모둠끼리 탐구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탐구하기 위한 발표 계획을 세우고요. 실제로 자료 조사를 해서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인데요. 발표를 하기 전에 충분히 연습하는 시간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 과정을 여러분들이 탐구 조사한 과정이 드러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4주에 걸쳐서 이루어진 수업이었고 중학교 3학년이 한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어떤 형태로 이제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우리
한 모듬이 한 발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아이들이 발표한 것을 뭐 영상으로 찍어 놨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수업을 좀 소개하고,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좀 상상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수업 전 과정을 소개하진 못하지만 수업 중에 의미 있는 활동 몇 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고, 넘어가 버렸는데, 통일 한상이라는 주제로 이 모듬은 북한의 음식 문화를 소개를 했어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먼 미래에 남북이 통일되어서 지금 계절밥상 같은 그 전통 음식 뷔페 생각 아시죠, 여러분들? 그것처럼 먼 미래에 통일이 되어 통일 한상이라고 하는 이제 뷔페집이 생겼고, 그 뷔페집에 우리가 이제 철수하고 영희가 밥을 먹으러 간다면 어떨까라고 상상해 보면서 스토리텔링 형태로 모든 친구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친구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철수하고 영희가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메뉴판에 어복쟁반, 그다음에 뭐 낙사돈 이렇게 친구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의 이름이 나오고 이게 재료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메뉴를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방장님한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주방장은 이 모둠의 친구들이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씩 발표를 하는 거예요. 평양 냉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냉면의 뭐 재료는 어떻고 조리법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남한의 어떤 음식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이 평양냉면은 남한의 물냉면과 비슷하죠. 그러면서 더불어 냉면 그런데 남한에서는 냉면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냉면이라고 한다. 이런 차이가 있네라고 이렇게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또 함께 설명을 하면서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양 온반에 대해서 다른 주방장이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온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남한으로 치자면 따뜻한 장국밥을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평양 온반은 이 장국밥 위에 그 녹두지짐을 이렇게 올려주는데 이걸 올려주는 거는 마치 이불 역할처럼 이 국밥이 식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 지짐이라고 하는 것이 남한에서 전을 가리키는데 이 말이 좀 낯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게 북한에서만 쓰는 말이다라고 하고 어떤 친구들은 우리 할머니도 지짐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실은 이런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점이 갖고 다른지를 이야기해 보면서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성 무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갈비찜 같은 그런 음식인데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낙사돈이라는 음식도 소개했어요. 낙사돈은 낙지와 사과와 돼지고기를 이렇게 함께 넣어서 탕처럼 끓인 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봐도 좀 낯설죠. 이 사과를 이렇게 탕에다가 썰어서 넣고 함께 끓이는 음식은 좀 낯선데 이런 낯선 조리법이 이제 남한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또 반면에 낙사돈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음식의 이름을 짓는 것이 비냉 물냉처럼 또 남한에도 이런 또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비슷한 점을 찾아가는 이런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표가 모두 끝나고 나면 이제 퀴즈를 한 3개씩 냈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역할극을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 유명한 평양 온반이구나. 맛있겠다. 그런데 왜 녹두지짐을 따로 놓지 않고 고명으로 올리지? 선생님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녹두지짐이 고명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까 발표에서 나왔듯이 이게 장국밥을 이렇게 덮어줘서 장국밥이 빨리 식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발표들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역할극을 이어갑니다. 와, 주방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얼 먹을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바로 결정하지 않고 발표를 듣는 그 반 친구들
친구들에게 이걸 사전에 미리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되게 의외였는데 개성 무찜이 당첨이 되었어요. 이제 나만의 갈비찜 비스를 한 거여서 그런지 이걸 먹겠다고 이 모든 친구들이 추천을 해주어서 이 친구들이 개성 무찜을 주문해서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제가 몇 가지 발표에서 조건을 준 게 이제 이렇게 소감을 좀 쓰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소감이 자기가 조사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었고 이제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다랑 이제 당연히 좀 거리감을 좀 좁힐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좀 주로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건으로 준 게 이 자료를 어디에서 따왔는지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혹은 글의 내용과 관련된 것에 대한 출처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화하고 관련된 것은 사실 확인이 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좀 출처를 좀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기록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또 사진 자료 같은 거는 또 쓰기 윤리하고 관련된 성취 기준이 단원에서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고 또 이렇게 마무리에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발표를 이 친구들이 이제 모든 별로 나와서 했는데요. 근데 이 발표가 이제 바로 나온 거는 아니고 앞에서 소개했듯이 발표를 하기 전에 남북한 청소년 말모이라는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이 주제와 관련된 탐구하는 활동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북한에 관심 있는 청소년 문화 중에 하나를 주제로 선정해서 또 자료 조사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걸로 발표물을 만들어서 발표 연습을 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전체 과정을 보고서로 쓰는 그런 활동까지 이어진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수업의 흐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의미 있는 장면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 남북한 청소년 말모이 책을 함께 읽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제 저도 이런 주제 탐구 프로젝트 수업을 몇 차례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고민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그 주제를 선정하는 데서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화면이 넘어가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대부분은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녹색 창에다가 그 주제를 치고 이렇게 막 찾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원에서는, 이런 주제를 결정하기 전에 남북한 청소년 말모이 이 책을 함께 읽고 모두먼끼리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주제 탐구 프로젝트를 할 때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는 그런 장점이 좀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북한 문화적인 특징뿐만이 아니라 북한 언어의 특징을 함께 공부하기를 바랬는데 모둠끼리 나누는 과정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화적인 거는 굉장히 쉽게 접근하면서 말을 하는데 언어적인 특징은 이 책에도 많은 배경 지식이 나오는데도 잘 언급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계획하진 않았지만 북한 언어의 특징을 조금 초점화시켜서 공부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요. 저는 이 수업이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어요. 아이들에게 여기 2번에 1번부터 7번까지 북한 언어의 특징,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말들이 많다, 한자의 어두의 리을은 그대로 발음한다 등과 같은 북한 언어의 특징들을 나열해주고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읽은 어휘 중에서 이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나누어 봐라라는 실은 탐구 과제를 줬는데요. 이거를 모둠끼리 수행할 때 정말 제가 문법적인 설명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탐구적인 접근을 가지고 이것들을
것들을 해내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칠판에 모두 이름이 이제 탐구한 것을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공유하다 보면 이제 한두 개 이제 접근을 잘못한 이제 5개념들이 찾아지고 그 5개념을 좀 바로 잡는데 제가 이 5개념을 바로 잡을 때도 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제 단계별 질문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는데 이렇게 문법 수업을 하면서 되게 좀 저는 이 탐구 과정이 되게 성취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암기하지 않게 하고 탐구하면서도 이렇게 수업을 문법적인 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선생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료 조사하는 부분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할 때 특히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수업 공개를 할 때였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수업 공개를 하기 전에 동학년에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수업을 공동 구상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공동 구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선생님, 뭐 역사 선생님, 뭐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함께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많은 걸 알게 되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수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활동이 저만 하는 수업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좀 나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에게서 좀 배울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과 선생님들께 배운 걸 소개시켜 드리자면 일단 사회교과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이 주로 이거를 이제 네이버나 뭐 이렇게 나무위키 같은 데서 정보를 찾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의 신뢰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선생님께서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라든가 국회 전자도서관 같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친구들이 되었으니까 이런 데서 논문 관련된 그 정보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그러니까 논문을 다 읽지 않더라도 논문의 제목만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조금 좀 전문적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아이들한테 소개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패들렛에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모둠끼리 함께 정보를 모으고 이 맨 앞에 수업을 안내하는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이제 수업을 안내를 하면 아이들이 이 중간중간에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하지 않고 여기에서 정보를 조금 알아서 자기주도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좀 팁을 알려주셔서 여기 패들렛 사용법을 친절하게 좀 안내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를 좀 아이들이 접근하기를 바랬는데 이 부분도 예전 같았으면 이 링크를 칠판에 써줬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바로 링크를 걸어줄 수 있어서 이 패들렛의 장점을 아주 잘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다음은 이 선생님들 모두가 이제 느끼셨을 장점인데요. 이 구글 도구를 활용한 이 협업이에요. 예년 같았으면 아이들이 이 자료 조사한 걸 발표를 할 때에요. 이 발표물을 모든 구성원 중에서 컴퓨터를 잘하는 아이가 이제 역할 분담을 한 다음에 이걸 맡아서 집에 가서 이제 막 만들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아예 이렇게 녹색 그다음에 노란색, 파란색 학생들 개개인이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개인당 몇 페이지씩 이상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모든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들어와서 개인별 페이지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근데 이게 여기에서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페이지를 다 만들고 나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주제에 맞게 일관성 있게 순서를 바꾸거나 제목을 새롭게 단다거나 하는 이런 협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자료 조사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잘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완성도 있게 이렇게 해 나가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협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 수업 상황이 이제 끝나고 교실 상황이 되더라도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이 협업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해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이들이 다 발표하면 예전에는 USB에 담아온 것을 제가 받아서 보고 이랬는데요. 이거는 수업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서 그것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발표 연습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국어과는 말하기 하고 관련된 이제 성취 기준을 하려면 발표를 시키는데요. 이제 이게 진도에 쫓기다 보면 실은 1시간에 한 반이 다 발표가 어려우니까 발표 시간만도 2-3시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진도에 쫓겨서 평가 장면인 그 발표 전에 연습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실제 발표하는 순간보다 발표 연습을 줄 때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이 더 많이 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발표 연습 시간을 주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발표할 때 실제로 자기가 할 말을 구어체로 쭉 써보는 발표 시나리오 쓰는 시간도 주었고요. 발표 순서대로 모드머니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발표 연습을 하고 여기 옆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면서 자기 모드먼과 자기가 잘 발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 부족한 부분과 예상되는 어려움을 서로 공유를 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친구들끼리 나누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어려움을 직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잠기는 친구, 그다음에 목소리가 작은 친구, 그다음에 자신감이 넘치는 물론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함께 나눈 친구들은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연습을 하겠다, 뭐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발표할 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아이들을 또 발견할 수 있어서 또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보고서 쓰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구글 문서를 통해서 평가 기준을 미리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쓰기 과정에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점도 이 구글 문서가 장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프로젝트 수업에서 맨 끝에 쓰기는요, 이제 최종 총괄 평가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게 쓰기 형태이다 보니까 실은 교사 피드백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과정을 굉장히 성실하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쓰기 능력이 떨어져서 이 최종 보고서 쓰기를 못 해내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구글 문서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 쓰기 과정에서 저기 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다 열어놓고 한 명 한 명 친구들이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물론 이거는 정답이 있는 수업이 이제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자료를 쓰지 못하면 이거는 과거에 했던 어느 부분에서 가져다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거는 이걸 보면서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었고 이 개인별 피드백을 쭉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겪는 아이들의 어려움은 전체적인 피드백을 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평가 장면이기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누구나 다 좀 기록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울 수 있어서 그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평가였다라는 면에서 그 구글 문서 활용이 좀 장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작성한 이런 탐구 보고서예요. 탐구 이유와 목적, 과정, 정리, 뭐 이런 결과 정리, 참 자료 형태로 쓰게 했는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발견한 것이 이런 그 탐구 보고서가 국어과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제가 동교과에서도 이거를 이제 수학과라든가 과학과 또 사회과 같은 데서 이 탐구 보고서 쓰기 수행 평가를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그 문장 형태로 쓰는 이런 탐구 보고서 쓰기가 다른 교과 수업에서도 이제 도움이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원이 끝날
때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서 배움을 돌아보는 활동을 반드시 하고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전체 과정 중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리고 참여가 어려웠던 과정을 제가 반드시 물어서 수업 개선하는 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빠뜨리지 않고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업을 통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는지를 묻는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이 단원에서도 아이들이 개인의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청소년 문화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이제 다른 발표 내용 중에는 정말 저도 너무나도 흥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북한의 IT 문화를 조사한 친구들은 북한의 이제 이 휴대전화, 휴대폰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그다음에 북한의 PC방은 어떠하고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등도 알아보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미용 문화에 관련돼서도 어떤 화장을 하고 또 어떤 옷차림을 또 좋아하는지 등등을 조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것들이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을 물어봤는데 재미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군것질을 파는 구멍가게는 있느냐. 그다음에 북한 교복은 이제 배급을 해주는데 교복이 작아지면 새로 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궁금해했어요. 정말 어떨까요? 우리 남한은 또 주기는 하지만 살쪘다고 새로 주진 않잖아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친구들의 솔직한 궁금증을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도 이제 가졌습니다. 네. 제가 이제 거의 사례를 발표를 마치는데요.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적어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단원이 문법 관련된 성취 기준인데 이 문법 단원 성취 기준을 이렇게 문화와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이 이 북한 문화에 관련된 호기심을 갖고 하면서 이렇게 태도를 형성하는 부분,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수업이 좀 의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제 탐구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이제 사전에 주제와 관련된 책 읽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배경 지식을 좀 확장하는 그래서 좀 깊이가 있는 주제 탐구 수업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도 좀 의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주도적 수업 에 대한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실행할 방법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협력적인 배움을 하고 이제 정보 탐색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은 이것이 성취 기준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자기주도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 수업이 또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데 유의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배움의 연계와 확장이라고 써봤는데요. 제가 이 단원을 이제 그 수업을 막 초반에 진행을 해나갈 때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2학기 때 도덕 시간에 이미 남북한 청소년 문화는 아니지만 북한 문화에 대해서 이 자료 조사를 한 수업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고 나니까 이 수업이 어느 만큼의 깊이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과하고 이렇게 배움을 연계하는 것 그리고 이 수업에서 또 이렇게 보고서 쓰기를 했는데 이 보고서 쓰기가 이제 제가 그 공동 수업 구상을 하고 하면서 수학과라든가 과학과라든가 사회과에서 비슷한 구조의 보고서 쓰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이 내용 면에 있어서 방법 면에 있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동교과의 다른 선생님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거를 또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수업이어서 또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서없이 내 수업을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에서요. 네. 지금 속보 보셨어요? 이거 가짜뉴스예요. 네. 이거 보시고 모두들 이렇게 흥분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사례 나눈 마무리 정리하시면서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질문이나 이런 네. 응원 댓글에 대한 그 대답을 거의 다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정렬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선 댓글에 낙사돈 때문에 여기 기획진들 다 빵 터졌어요. 아, 네.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는 이유가 지금 공간이 달라서잖아요. 근데 네. 지금 낙사돈에 장현주 선생님이신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돼지로 만든 요리라고 하시는 바람에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한동안 그것 때문에 웃느라 지금 한참 웃었어요, 진짜. 그리고 그리고 음식 얘기하니까 다들 먹고 싶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고 특히 그 질문 중에요. 남북한 청소년 말모이책 네. 이걸 1인 1책이었는지 아니면 돌려 네. 읽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아, 네네. 이제 결론은 1인 1책을 하는 게 맞다였고요. 실은 1인 1책까지는 준비를 못했었고, 이렇게 한 반 정도치를 사서, 이제 이게 근데 두 선생님이 나눠 쓰다 보니까 절반 절반 나눠서 들어갔고, 이제 구상은 어떻게 했냐면 모듬 안에서 2권 정도의 책을 주고 이게 이제 파트 나눠져 있어서 이제 영 어려울 경우에는 한 친구는 책을 읽고 한 친구는 이제 찍어서 패드로 찍어서 읽자. 너무 안쓰럽죠. 근데 실은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이렇게 책을 읽다가 원격 수업이 딱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애들한테 그 자기 해당되는 페이지를 다 찍어서 킵해 놓으라고 했어요. 가지고 갔다가 안 될 시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 책을 다시 읽고 싶은데 책을 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찍은 거로 봐라 이렇게 할 셈이어가지고 이제 책 구입을 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지나고 나서는 그냥 그래도 다 사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교사의 개입 정도에 대해서 질문하신 네. 선생님이 계세요. 자꾸 느리게 하거나 잘 안 되는 모습은 선생님이 이렇게 못 네. 참고 자꾸 이렇게 간섭하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네네. 질문이 좀 있는데요. 좀 네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개입해야죠. 근데 아이들이 실은 이런 열린 수업에서 이제 제일 많이 원하는 거는 지금 창의성이거든요. 근데 늘 고민하는 게 그 모델을 주면 모델을 그대로 정답인 것처럼 따라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죽이고 모든 걸 열어두면 창의성이 터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다 터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주제는 굉장히 애들이 되게 다양하게 정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발표하고 표현해 낼까 할 때는 아이디어를 잘 못 찾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실은 잘 못하는 모듬에 가서는 얘들아 요즘 유튜브 보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데가 있던데 라든가 얘들아 잡지책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패션 같은 거 다룰 때 이렇게 사람이 딱 서 있고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재미있게 소개하는 사이트 그런 것도 있지 않니? 본 적 있지 않니?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툭툭 던지면 아이들이 아하 하고 가져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아줌마의 뭐 미용 세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던져준 아이디어를 자기네 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어려울 때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이런 것도 좀 필요했고요. 네, 모둠 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리더가 있기는 있어야 하더라고요. 네. 저기 지금 질문이 더 많은데요. 네. 선생님 혹시 저기 댓글 쉬는 네. 시간에 댓글로 조금만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아, 질문에 네네. 대해서 좀 답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